자, 조선시대 일본과 외구와의 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뭐 세종 때 스시마섬 정벌했죠. 그 다음에 삼포 개항했고, 그 다음에 개해약조 체결하고, 그랬다 삼포회란 일어나고, 이걸 막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약조 체결하고요. 그리고 사량제해변 일어나고, 정미약조 체결하고, 을묘해변 일어나고, 임진왜란 일어나고, 정유재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후약조 체결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순서로 쭉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 글자를 따서 스시, 삼, 개, 삼, 임신, 사, 정을, 외, 제, 기. 요거를 제가 두 문자로 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시 삼계삼 임신사정을 외제기. 이게 무슨 말이냐? 스시 삼계삼은 스시를 삼키삼, 스시 삼키세요. 그리고 임신사정을 왜 제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시 삼키삼 임신사정을 왜 제기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스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노동 알바해가지고 겨우 돈을 마련해서 최고급 스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해. 막 침을 뚝뚝 흘리면서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마침 옆에 임산부가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시작합니다. 내가 임신 8개월인데 3일 동안 굶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뱃속 아기가 걱정이에요. 아유 우리 아기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해요. 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눈물의 양보를 해야겠죠. 조용히 스시 그릇을 옆으로 싹 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스시 삼키삼. 그러면서 혼잣말로 저 혼자 이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임신 사정을 왜 제기하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보면 스시 삼키삼. 내 스시 삼키삼. 그러면서 혼잣말로 임신 사정을 왜 제기하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시 삼키삼에서 스시가 스시마섬 정벌, 삼이 삼포개양. 삼키 삼이 키가 아니고 개예요. 그래서 스시 삼개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해약조더라. 삼키 키가 아니고 개해약조. 다시 두 번째 나오는 삼은 삼포외란. 그리고 임신사정을이니까 임신이 임신약조. 사가 사량진회변, 사정이 정미약조, 사정을이 을묘해변. 그런데 외제기가 임진외란, 정유재란, 기유약조.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자, 스시 삼키삼 임신사정을 왜 제기 이 순서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건들이 어느 왕 때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왕에 따라서는 33221 요 시스템이에요. 33221 시스템. 무슨 얘기냐? 처음 3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2개,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 3개는 세종 때, 그 다음 3개는 중종 때, 그 다음 2개는 명종, 그 다음에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외우냐? 33221은 일단 처음 새기는 세종이라는 거는 스시마섬 정벌은 태종이 태왕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왜구를 쳐봤다고 그랬죠. 이종무를 시켜서. 그래서 스시마섬 정벌하고 삼포 개항하고 개해약조 이때까지는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 그 다음에 왜구하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세종 다음에 뭐 문종, 세조, 성종 이런 왕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연산군대까지는 왜구와 문제가 없었어. 그랬다가 중종 때 다시 왜구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중종 때 조광조가 대쪽 같은 정치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외국에게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조광조 때문은 아니지만 조광조 중종하면 조광조고 조광조의 대쪽 같은 이미지 원리 원칙의 정책 때문에 외국과 트러블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세종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다가 중종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게 바로 삼포회란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신약조가 체결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외변이 일어난 게 사량진 외변. 이런 식의 트러블이 생기더라. 중종 때. 충종 다음에 실질적인 왕은 명종이죠. 인종은 8개월 만에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명종 때는 다시 이 사량진 외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미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외변이 일어나는 게 을묘외변이 일어나더라. 그게 바로 명종이에요. 그래서 명종 때는 3322인가 2가 여기가 명종. 그 다음에 두 개는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건 되게 쉽죠.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고 정유재란 일어난 건 그리고 두 개의 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외구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광해군 때 기후약조가 체결되더라. 그래서 33221 요 시스템이고요. 세종 때 앞에 세 개 스시 3키 3에 3키까지 그래서 계해약조까지 세종 그 다음에 뭐 세조 성종 연산군 건너뛰고 중종 때 조광조가 대쪽 같은 원리 원칙 정치를 하면서 외구와 트러블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세계 삼포회란 발생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신약조 체결하고 그랬다가 또 사량진 외변 발생하고 두 번의 외란이 일어난 게 다 중종 때더라. 그래서 원리 원칙 조광조 중종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종 다음에 실질적인 왕은 명종이니까 명종 때 그 다음에 두 개가 일어나요. 정미약조와 을묘해변.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쉽죠. 그리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 그래서 33221
세종,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다가 중종, 그 다음 왕인 명종, 그 다음 왕인 선조, 그 다음 광해군 이런 식으로 3, 3, 2, 2, 1 이 시스템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시 3계산부터 보면 스시마섬 정벌은 세종 1년 때 이종무가 이제 정벌을 한 거죠. 스시마섬을. 그래서 이종무는 이종격투기의 무신이다. 그래서 이종격투기의 무신, 엄청 센 사람을 보내야지 왜군은 약육강식에 철저한 사람 애들이기 때문에 강한 이종격투기의 무신 이종무를 보내서 왜구를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고려 말에도 스시마섬을 한번 정벌했어요. 그때도 고려 말에 누가 왔어요? 박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박위는 바위 같은 주먹, 돌덩이 같은 주먹을 가진 굉장히 센 사람이죠. 돌덩이 같은 바위 같은 주먹을 가진 박위가 왜구 스시마섬을 쓸어버렸고, 이종무는 이종격투기의 무신 이종무도 스시마섬을 쓸어버렸다. 그 다음에 세종 때 삼포개항이 일어나게 되죠. 스시마섬 토벌하고 나니까 노략진이 힘들어진 왜구가 교역을 요청한 거예요. 아, 제발 교역하자. 그러니까 조선이 이를 받아들여서 남해안에 3개, 부산포, 연포, 제포 3개의 삼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부산포, 부산에 있는 거고, 연포는 울산에 있는 거고, 제포는 진해에 있는 거고, 다 경상도에 있는 거죠. 왜냐? 일본이 동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한 거고요. 강화도 조약 때도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거든요. 이때는 부산, 경제적 목적으로, 그리고 인천은 정치적 목적,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목적으로 원산, 이렇게 3개를 개항을 해요. 그래서 삼포 개항과 강화도 조약 때 3개 항구, 3개 앞머리 글자 따면 이렇게 돼요. 염제부, 부인원. 삼포 개항 3개랑 삼포 3개랑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앞머리 글자 딴 거예요. 염제부를 부인이 원한다. 염제부를 면제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남편의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나서 부인이 맞바람을 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걸렸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 나도 면제부 줘. 면제부를 원한 거예요, 부인이. 면제부를 부인이 원한다. 그래서 면제부가 바로 뭐예요? 연포, 제포, 부산포. 이게 바로 쓰심 이 삼포 개항할 때 삼포고요. 부인원, 부산, 인천, 원산은 강화도 조약 3개 항구고요. 그래서 앞에 3개, 염제부는 삼포 개항한 거. 그리고 뒤에 3개는 강화도 조약 때 3개 항구더라. 자, 개해약조는 스시 3키 3에서 키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해약조. 삼포 개항을 해서 교역을 하다 보니까 교역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게 개해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견선 배는 50척만 교류할 수 있다. 세사미두는 200석까지만 교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규제를 둔 거예요. 50척, 200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해약조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개해를 개 하면은 여기서 개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지만 우리 멍멍개라고 생각할게요. 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입냄새예요. 이를 안 닦으니까 개의 입냄새가 너무 심해. 뽀뽀하고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개의 입냄새 문제를 해가 해결하다. 개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뭐냐? 오이다. 왜? 개들이 오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이에는 수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수분도 보충하고 오이를 먹으면서 수분도 보충하고 이 오이를 먹다 보면 입냄새도 없애줘요. 그러니까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바로 오이다. 이렇게 해서 개해약조에서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오이다. 오이가 뭐냐? 오가 바로 세견선 50척이고요. 이는 세사미도 200석이에요. 이게 다른 약조들이 뒤에 또 나와요. 임신약조, 기후약조. 그때마다 또 세견선이랑 세사미도 이 숫자가 달라. 그래서 이 숫자를 하나는 딱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그래서 처음 약조를 맺는 개해약조 때 개해가 개 문제를 해결하는, 뭘로 해결해? 오이로 해결하잖아요. 입냄새 문제를. 오이로 해결하니까 오이 이걸 외워놔서 오는 세견선 50척, 2는 세사미도 200석.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임신약조, 기후약조 때는 어떻게 세견선 숫자가 변하더라. 그 다음에 변화만 알면 되니까 훨씬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중종 때 삼포배란이 일어납니다. 자, 스시 3키 3 임신사정을 왜 제기해? 여기서 앞에 3개 스시 3키까지는 세종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3이 삼포외란이에요. 삼포외란. 그런 다음에 임신사까지 임신약조 사량진외변 여기까지는 중종입니다. 그래서 스시 3키 3에 나오는 3이 삼포외란이고요. 삼포를 폐쇄하고 외인과 교류를 중단하고 이때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외란이라는 명칭이 붙은 첫 번째 난이 이제 삼포외란이에요. 이 왜구와 첫 번째 난인 이유는 삼포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삼포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가 첫 난이에요. 삼포외란이. 그래서 외란이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구와의 난이. 그래서 처음 이게 일어났을 때 비변사라는 걸 처음으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처음 없던 거를 비변사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처음엔 설치했다. 그래서 삼포외란이 첫 번째 외란이고 첫 번째 외란 때 비변사라는 없던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했고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토리는 이래요. 삼포에 체류하는 외인들이 짓는 농작물에 원래는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이 면세 혜택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 때 어떻게 하냐? 이 면세 혜택을 중지시켜 버려요. 조광조를 제가 연상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원리 원칙 굉장히 엄격한 정치. 그러니까 이 면세 혜택을 중지시키니까 이 외국 애들이 열받아 갖고 삼포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삼포회란은 중종 때 조광조가 엄격한 정치를 해서 이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중종 때 임신약조를 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포회란을 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약조라는 게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결을 했냐? 삼포에 외인 거주 불가하다. 그리고 세 개의 포구 중에서 제포만 개항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는 세견성 50척에 세사미도 200석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세견성 25척에 세사미도 100석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계해약조의 물량의 절반으로 줄여버린 게 임신약조더라. 그래서 임신약조 때는 삼포 중에서 제포만 개항을 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임신하면 제포, 모두제 포기한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임신하면 술 안 되죠. 담배 안 되죠. 커피 안 되죠. 감기약 안 되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임신하면 제포,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임신약조는 제포만 개항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삼포회란 다음에 임신약조가 나온 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포가 연애결혼 출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식이 삼포했다니까, 삼포한다니까 부모님이 삼포? 세 개를 포기한다고? 왜? 이렇게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부모님 뜻을 따라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더라. 그래서 삼포 왜? 하고 놀라니까 다시 임신을 하더라. 그래서 임신약조를 체결을 했고 임신약조 체결을 하고 나니까 제포 모든 걸 포기해야 돼서 제포만 개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견선 25척과 세사미도 100석은 계해약조를 계획의 해가 되는 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5위 거기서 50척 200석을 절반으로 줄였다. 계해약조 뒤에 나오는 약조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임신약조에서 제한을 두니까 다시 또 사량진 외변이 중종 때 사량진 외변이 일어나면서 교역을 다시 또 중단하게 되더라. 자, 이제 명종으로 넘어가서 정미약조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시 3키 3에서 스시 3키 세 앞에 세 개는 세종, 그 다음에 삼포 개항부터 임신사정, 사량진 외변까지는 중종,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죠. 정미약조와 을묘외변은 명종이에요. 그래서 중종 다음 왕이 명종이니까 실질적으로 인종은 뭐 8개월밖에 안 해서 그래서 이 중종 다음 왕인 명종 때 정미약조와 을묘외변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미약조는 사량진 외변 이후에 중단됐던 국교화교를 다시 허용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사량진 외변 그 다음에 정미약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량진 외변 암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가 사악한 노량진. 여기 가면 수험생 놀거리 천지라서 수험생 부모님 입장에서 아주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 그래서 사량진 사악한 노량진 하면 정내미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량진 외변 다음에 정미약조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이라는 게 일어나요. 을묘외변은 좀 외구의 난인데 좀 큰 난이에요. 그러면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고 비변사를 원래 처음 난이 일어났던 삼포회란 때는 임시기구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상설기구로 만들고 을묘외변 이후에 제승방약 체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승방약 체제가 모두제에 일어날 승이에요. 모두 일어나서 싸운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앞선 진관 체제는 소규모 전투에 유리한 거였잖아요. 반면에 제승방약 체제는 대규모 전투에 유리하게 한 거점에 군사들을 여러 명을 모아서 모두 함께 싸우는 그래서 대규모 거점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사시에 각 지역의 병력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는 게 제승방약 체제다. 그래서 이게 을묘외변으로 인해서 제승방약 체제가 일어났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을묘외변을 울면서 외변을 맞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외변을 맞은 조선.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체계도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약체제로 바꾸게 되더라. 지금까지 나왔던 외구난을 보면 삼포외란, 사량진 외변, 을묘외변 이렇게가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골치 아픈 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을묘외변 그 다음 일어나는 난은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삼포외란 뒤로 이 외구가 일으킨 난을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을묘외변은 울면서 맞은 난이에요,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골치가 아팠던 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체계도 제승방약체제로 바꾸고 비변사도 상설기구화를 하더라.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을묘외변 다음엔 임진왜란 선조 때 일어나죠. 그리고 정유재란도 선조 때 일어나죠. 이건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합니다.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한일 관계는 완전 틀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게 바로 기유약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포에 다시 외관을 설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그 앞선 저희 임신약조 때는 제포만 개항했잖아요. 근데 기후약조 때는 부산포를 개항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계연선도 보면은 20척, 세사미도는 100석으로 제한하죠. 계약조 때는 원래 50척, 200석이었죠. 그랬다 임신약조가 되면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세계연선 25척, 세사미도 100석이고 기후약조 때는 세사미도는 그대로 100석에 세계연선만 5척 깎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세계약조 비교할 때 할게요. 그리고 자 기후약조의 의미는 일본과 다시 관계를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완전 관계가 틀어졌는데 한일 관계가 이걸 다시 이제 교류를 하는 관계로 만든 게 기후약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를 우리 사투리에 기후 하면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임진왜란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쌩까고 있으면 두 나라 전부에게 손해주 기후 아니유 이러니까 신뢰를 추구하잖아요. 광해군이 그런 거죠. 아 기후 맞아요. 그래서 기후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후가 들어가면 좀 화해의 의미를 담은 게 많아요. 이 영조 때 보면 기후 처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노론과 소론이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화해해서 탕평 정치해라. 노론과 소론 화해해라. 이게 바로 기후 처분이에요. 이때도 기후가 맞아요 이런 얘기죠. 이것도 야 너희 노론과 소론 화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기후 약조도 야 너희 한국과 일본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이게 바로 기후 약조예요. 그래서 기후 약조, 기후 처분 다 좀 화해의 의미가 있더라. 뭐 요 정도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학조에서는 부산포를 개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기후학조는 임진왜란 다음에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공격을 할 때 어디로 들어왔어요?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죠. 동래성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부산항 들어와서 동래성 들어와서 이렇게 부산부터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부산이 굉장히 익숙하고 일본이 부산포가 친숙한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삼포항 중에서 한 개항만 개항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어디를 원하겠어요? 부산포를 원하겠죠. 부산으로 임진왜란 쳐들어오면서 부산이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부산포를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기후약조 때는 부산포를 개항하게 되더라.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임신약조 때는 제포 모두 다 포기해야 돼. 그래서 제포만 개항을 했고 기후약조 때는 임진왜란 다음이라서 임진왜란 때 부산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왔기 때문에 부산포가 익숙해서 부산포를 개항을 요청해서 부산